만약에 내가 그렇게 직장을 다녔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격증을 땄어. 또는 합격을 했어. 이 그림처럼 얼마나 즐거워 보이겠어요.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문 자격증 공부해보세요. 진짜 뭐 공인중개사 좋습니다. 뭐 세무사 좋아요. 관세사 좋아요. 단 하다가 포기하려면 포기할 것 같다. 그러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시작을 했다면요.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하세요.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기체 후 일양만강 하셨습니까? 널 위한 나의 경험입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으로 N잡을 하고 있고요. 구독자님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해드리고 싶어서 저의 경험을 영상과 글로써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고자 널 위한 나의 경험이라는 채널로 활동 중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면 잃는 것과 얻는 것입니다. 우선 저의 소개를 하자면요. 저는 직장인 13년 차입니다. 직장인 13년 차이고요. 직장을 다니면서 국가전문 자격시험 공부를 3년을 했습니다. 3년 동안 무슨 공부를 했냐? 바로 행정사입니다. 행정사 공부를 제가 직장 다니면서 3년을 했는데요. 행정사 시험은 1차 시험과 2차 시험으로 구성되어 있고 2차 시험은 논술 시험 4과목이라서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난이도가 어려운 편에 속하고 국가 전문 자격 시험인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집중력 있게 공부를 못 해가지고 수험 생활을 3년을 했습니다. 3년 되게 길죠. 그렇게 직장을 다니면서 제가 공부까지 하면서 잃는 것과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잃는 것입니다. 자,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하면 잃는 것. 첫 번째는 건강입니다. 되게 힘들어 보이죠? 제가 3년 동안 진짜 이 표정으로 계속 살았어요. 진짜 3년 동안 이 표정으로 계속 살았고, 살 진짜 많이 찝니다. 살 많이 찌고요. 대부분 이제 9 to 6로 다니는 대부분의 직장인 특성상 회사에서 기가 다 빨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오면은 저녁 7시에서 8시 사이가 될 텐데요. 이 표정으로 퇴근을 하죠. 그리고 이제 밥 먹고 씻고 좀 사부작사부작 하면은 밤 8시가 됩니다. 이때부터 밤 12시까지 공부를 이제 매일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처음 공부하겠다고 맘먹은 직장인들은 하루는 하는데 2일 이상 이어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거의 이제 못하거든요. 일단은 직장에서 퇴근하면은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책상에 앉는 것 자체가 이제 고역입니다. 소파에 눕고 싶고 침대에 눕고 싶은데 책상에 앉아가지고 책만 이제 멀뚱히 바라보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게 이게 장난 아니게 힘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쉬지 못하고 이제 공부를 한다는 그 스트레스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그렇게 휴식 시간이 줄고 이제 스트레스는 늘다 보니까 점점 건강이 나빠집니다. 건강이 나빠. 그래서 이제 직장인 수험 생활이 약 한 달 정도 경과를 하면 무엇을 얻냐? 진짜 그때부터는 입병을 달고 삽니다. 이제 입술이든 잇몸이든 계속 구내염이 생깁니다. 구내염이 한 개가 생기면 일주일이 가는데요. 이게 나을 때쯤 되면은 다른 곳에 또 한 개가 생기고 또 나을 때쯤 되면 또 한 개가 생기고 이게 무한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구내염에 비타민 B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비타민 B가 좋다고 해가지고 저는 이제 비맥스 메타비인가? 요거를 이제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금 나아지는 정도지 구내염이 아예 안 나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아예 안 먹잖아요. 아예 안 먹으면 와 진짜 입에 구내염이 3개 이상이 납니다. 3개 이상이 나고요. 그래가지고 꼭 드시기 바랍니다. 진짜 경험담이에요. 진짜 비타민 B를 이거를 먹어야지. 와, 안 먹으면은 구내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마지막 주에는 진짜 구내염이 5개까지 났어요. 5개. 5개까지 구내염이 나더라고요. 너무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니까 구내염이 막 5개까지 나더라고요. 진짜 직장 다니면서 수험생활 하면 진짜 구내염은 진짜 입에 달고 살 거예요. 여러분들도. 진짜 입이 아파가지고 제가 밥도 막 제대로 못 먹고 막 그랬거든요. 그냥 구내염은 직장 수험생의 친구다. 친구 친기예요. 친구 친기.
아무튼 그렇고요. 자,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면 읽는 것. 두 번째는 사회생활입니다. 직장인으로서 이제 수험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께 일단 제가 돌직구를 날릴게요. 돌직구를 날리자면, 시험을 합격하려면 이런 모든 모임을 다 차단하셔야 됩니다. 진짜 다 차단해야 되고, 친구도 만나면 안 되고, 진짜 직장 선후배랑 퇴근 후에 생맥주, 야, 진짜 웬만해선 하지 마세요. 자, 그 한 번으로 인해서 공부 습관이 망가져버리면 다시 맘 잡기가 힘들어집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참으니까 한 번 가면은 포금을 해요, 포금. 포금을 해버리니까 그 다음날 술병이 나죠. 토하고 막 난리가 나요, 저는. 막 머리 아파서 두통약 먹고. 그러니까 그날 어떻게 돼요? 공부를 못 합니다. 공부를 못 해.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쨌든 한 번이라도 가면은 공부 루틴이 망가져 버리니까 다시 공부할 마음을 잡기가 너무 힘들어져요. 그래서 막 일주일 날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재수 때까지는 직장 회식을 다 나갔어요. 다 참여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이래서 떨어지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진짜 삼수 때는 회식 안 갔어요. 친구 안 만났어요. 그냥 공부만 했습니다. 삼수 때는 그냥 직장 회식 한다고 하면은 저 공부한다고 그냥 대놓고 말하고 안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직장에서 저를 안 불러요. 저를 안 불러요, 그냥. 그렇게 사회생활을 잃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제가 술을 그래도 먹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혼자 술 마시면서 공부했어요. 이제 혼자 술 먹으면서 공부를 했고요. 혼자 맥주 큰 텀블러에다가 얼음 가득 담아가지고 맥주 이렇게 넣어가지고 그거 먹으면서 공부했어요. 진짜 술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도 공부가 되긴 되더라고요. 진짜 아무튼 사회생활은 포기하셔야 된다.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면 있는 것. 세 번째, 가족입니다. 네, 가족을 잃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려요. 내가 퇴근하고 나서는 이제 애랑도 놀아주고 집안일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휴일에는 밖에도 놀러도 좀 가고 여름에는 휴가도 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수험 기간에는 다 끊어야 돼요, 진짜. 저도 이제 재수까지는 여름 휴가를 갔어요. 여름 휴가를 살뜰하게 딱 갔다 오고 그랬는데 추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런지 떨어지더라고요. 떨어져. 불합격.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3수부터는 그냥 다 포기하고 여름 휴가도 안 갔습니다. 그냥 이 여름 휴가 기간에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바짝 땡겼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이 엄마가 이렇게 제 딸내미 데리고 둘이서 휴가를 갔고요. 저는 집에서 진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마음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내가 공부에다가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니까 그래도 마음은 편했어요. 내가 이 정도까지 했는데 이 정도로 휴가도 포기했는데 합격하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저는 진짜 그리고 시험 한 달 전에 코로나를 걸렸거든요. 코로나를 걸렸는데 제가 코로나 걸리니까 이틀을 알아 누웠어요. 이틀을 알아 누웠는데 3일째 되니까 좀 괜찮더라고요. 그때부터 좀 살만하더라고요. 그때부터 3일째부터 7일째까지 풀 공부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이상. 하루에 10시간 이상 진짜 코로나 걸려서 격리 당할 때도 저는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너무 편했어요. 몸은 힘들지만 마음은 편하다. 이런 노력으로 제가 합격을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일단 가족을 잃는다. 진짜 사실 합격은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합격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내 옆에서 같이 고생을 해주고 희생해주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합격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부족한 저인데 아내의 희생과 제 딸의 희생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제 이름 석자에 금테두리를 이렇게 둘러줘가지고 합격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수험 기간 동안은 가족을 잃지만 합격 이후에는 합격하고 나서는 가족한테 더 잘해야겠다. 저는 이렇게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잃는 게 있으면은 당연히 얻는 것도 있습니다. 다음은 얻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희망. 첫 번째는 희망입니다. 약간 직장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요 매주 이제 로또를 사는 것과 같은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희망은 직장이 같을수록 커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그렇고요. 직장에서 이제 볼 꼴 못 볼 꼴 다 당하는 날이 있잖아요. 꼭 그런 날이면은 내가 진짜 이 시험 꼭 합격해가지고 사직서 던지고 나온다. 진짜 맨날 이런 생각을 하면서
버티잖아요. 로또를 사도 그렇고요. 내가 로또만 당첨되면 진짜 사실 집에 던진다. 근데 공부를 하면요 이렇게 희망이 생겨요. 내가 진짜 합격하면은 진짜 진짜 그만둬야겠다. 그리고 내가 이 자격증을 땄다. 제 자격증을 땄다. 그러면은 밝은 미래. 지금 이 그림처럼요. 이 사람처럼 자 찬란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직장을 버티게 돼요, 진짜. 그래가지고 희망감을 얻게 되면서 인생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가게 돼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고 있다. 약간 그렇게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희망을 얻는다. 자, 두 번째로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면 얻는 거는 자존감입니다. 자존감. 자존감을 얻게 되는데요. 이게 되게 커요.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그냥 직장만 다니면,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희노애락 있잖아요. 희노애락? 이게, 직장이 전부가 돼요. 근데 공부를 시작하면요. 어떻게 되냐면, 직장이 전부가 아니게 돼요. 직장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게 내 삶에 직장이 전부가 아니게 된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이 전부였던 시절에는 회사에서 했던 실수 그리고 상사의 질책을 겪은 날에는 제가 집에 와서도 그 감정을 그대로 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그 나쁜 일이 계속 집에서도 떠오르니까 집에서 잘 쉬지도 못하고 너무 괴로웠거든요. 너무 괴로웠었는데 좋은 일이 있건 나쁜 일이 있건 진짜 별거 아닌 일 가지고 직장에서 막 욕을 먹으면 직장이 전부일 때는 너무 괴로웠는데 지금은 어땠냐면요. 진짜 별걸 가지고 다 난리네. 내가 들어서 합격하고 빨리 관둬야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기게 돼요. 그냥 예, 예, 알겠습니다. 이러고 넘기게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직장을 벗어나기 위한 공부를 시작하는 순간 직장에서 받은 감정들이 이제 리셋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받은 감정을 집으로 안 갖고 와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감정이 해소가 됩니다. 내 감정이 해소가 돼. 그래가지고 오히려 더 직장을 편하게 다녔어요. 진짜 직장을 더 편하게 다녔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작하면 인생이 더 이상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게 된다.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게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내가 더 중요하게 되고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나의 컨디션을 좋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설적이게도 저는 그렇게 저의 자존감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회사에 이용당하는 꼭두각시 인형이 아니게 됐습니다. 공부를 시작해가지고요. 이게 다 공부를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자존감을 얻었고요. 자,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면 얻는 것 세 번째는 자기 발전과 넓은 시야입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 발전 그리고 넓은 시야. 집중해 주세요. 왜냐면은 직장이 내 인생의 전부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그냥 거기서 겪는 사회생활이 내 삶의 전부가 돼요. 근데 공부를 시작하면 나한테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요. 무슨 말이냐면 공부를 시작하면 나의 새로운 삶이 또 펼쳐져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행정사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법률에 대해서 전문적인 공부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서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게 될 때가 제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또한 이제 제 주변 사람들이 법률 관련해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제가 그거를 법률적으로 이렇게 공부한 내용대로 이것저것 알려줬거든요. 국가법령정보센터 들어가서 법조문을 확인해 줬고요. 그리고 대법원 판례를 이렇게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당신이 겪은 일이 법은 이렇게 돼 있고 대법원 판례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알려줬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진짜 몰랐으면은 엄청나게 손해를 볼 일을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그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된 거예요. 그럴 때 굉장히 저는 뿌듯함을 얻습니다. 진짜. 이렇게 뿌듯함을 얻으니까 와 내가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내가 이만큼 발전이 됐구나, 자기 발전을 했구나,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자신감이 생깁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삶을 살아가는 시야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높아졌어요. 시야가 높아졌다? 넓어졌다? 아무튼 시야도 굉장히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랑도 네트워크가 생기니까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랑 토론을 할 때 너무 즐겁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진짜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굉장히 넓어져요. 그래서 직장에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내가 그러니까 직장에 목숨 걸면 안 되겠구나. 목숨을 걸면 안 돼. 왜? 세상이 이렇게 넓으니까. 나는 직장이 다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직장의 삶보다 직장만 다니던 삶보다 내가 이렇게 더 발전할 수 있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돼요.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 그리고 또 그 공부한 게 직장에서 시너지 효과로 나와요. 직장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서 더 전문적으로 일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직장에서도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자, 직장 다니면서 공부하면 잃는 것과 얻는 것. 결론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면 굉장히 힘들고 고돼요. 고돼. 건강 안 좋아져. 너무 힘듭니다. 건강이 나빠질 정도로 정말 많이 힘든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께 직장을 다니면서 꼭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진짜로. 저는 진짜로 추천드려요. 만약에 내가 그렇게 직장을 다녔는데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자격증을 땄어. 또는 합격을 했어. 이 그림처럼 얼마나 즐거워 보이겠어요. 이 사람들 그림자밖에 안 보이는데 너무 즐거워 보이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이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공부를 하면서 얻는 고통보다 내가 얻는 희망과 성취감, 이게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시야가 굉장히 넓어집니다. 대부분 이제 직장에서 내가 다른 공부를 하면은 싫어하잖아요. 딴짓한다고 싫어하거든요. 딴짓한다고 싫어하는데 근데 아니에요. 근데 뭐라도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같이 하면요, 그게 전문 지식이 돼요. 전문 지식이 된다. 그래가지고 내 직장에 시너지 효과로 발휘돼요. 직장에. 그래가지고 도움이 되고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직장에 이득이 된다. 그리고 또 그 속에서 내가 또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직장을 다니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진짜 전문 자격증 공부해보세요. 진짜 뭐 공인중개사 좋습니다. 뭐 세무사 좋아요. 관세사 좋아요. 법무사 좋아요. 이거 왜 이래? 법무사도 좋아요. 자, 행정사 좋습니다. 저 행정사 진짜 추천드리고요. 노무사도 좋아요. 회계사 다 좋아요. 이런 전문 자격증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세요. 노후를 위해서도 좋고요.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진짜. 노후를 위해서도 좋고 본인의 발전을 위해서 좋다. 단 하다가 포기할 것 같다. 그러면 시작도 하지 마세요. 시작도 하지 마세요. 저는 그렇게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시작을 했다면요,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하세요.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근데 나 진짜 하고 싶어, 간절해. 그러면 진짜 결과를 만들어낼 때까지 해야 된다. 실패해도 도전하고 해야 된다. 그래야 발전이 있습니다. 제 지금 이 영상이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를 망설이는 분들에게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